안녕하세요 모카랑 구독자 여러분, 저는 외교부 서포터즈심 6기 김현지입니다. 오늘로 벌써 멕시코 관련 영상 4번째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바로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씨입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 주신 외교부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서 빨리 크리스티안 씨를 만나보러 가봅시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하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멕시코 사람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온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20년 쭉 살다가 멕시코에 우연히 교환학생으로 1년 가서 멕시코와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린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한국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하셨더라고요. 한국 온 지 벌써 몇 년째 되신 거죠? 한국에 온 지 이제 거의 6년 됐죠. 6년처럼 느껴지지 않고 한 20년처럼 느낀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경험들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그렇구나. 네. 네, 저도 이제 멕시코가 제2의 고향 같은 곳이거든요. 1년 동안밖에 안 있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멕시코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든 고향같이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일단 그 전에 저희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혹시 클라마토 좋아하세요? 클라마토 엄청 좋아하는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무슨 음료인지? 클라마토는 일단 용도를 말씀드리면 멕시코 사람들은 약간 해장을 이제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마시는 그런 음료인데 보통 이렇게 혼자 먹을 때도 있고 미첼라다라는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클라마토랑 술이랑 같이 섞어서 마시는 그런 음료도 있어요. 네. 이게 진짜 이거 멕시코 가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거든요. 현지 해외 직구로 갖고 온 거예요. 사온 거예요. 이거 네. 진짜 안 본 지 오래됐네. 이런 선물이 처음인데? 이거는 너무 괜찮은데? 너무 센스가 있어요.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 일단 아. 이 정도만 따라드릴게요. 네네. 원하시면 더. 괜찮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닙니다. 이런 선물은 네, 처음이에요. 진짜로.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제 고민인데요. 네. 제가 고민이 있어요, 크리스티안 씨. 네.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는 볼게요. 네. 근데 저도 그렇고 제 또래 이제 대학 다니는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행복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가끔씩 정말 내가 행복할까? 아니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누곤 하는데요. 크리스티안 씨도 행복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평소에 행복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멕시코 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때 이제 아무래도 혼자 살고 있다 보니까 좀 생각이 좀 깊어지고 행복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할까? 지금 이렇게 혼자 사는데 아파도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그건 행복일까? 이게 맞는 건가? 싶을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행복 그리고 슬픔 이런 게 있잖아요. 둘 다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복만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미디어를 보면 사람이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맞아요. 나는 행복해야 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나는 행복하지 못하면 또 오히려 답답하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 더 많이 받고,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그만 찾고, 슬픔도 즐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슬픔은 있으니까, 슬픔도 있으니까. 맞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순간순간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자라는 게 제 목표인데요. 그래서 행복을 얻게 되는 그런 다양한 열쇠는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전 세계 사람들의 행복 지수 보고서라는 걸 접하게 되었어요. UN 자문기구인 SDSN이 발표한 2020년 행복 보고서인데요. 이거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53개국 중에서 61위를 기록한 반면 멕시코는 24위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살아본 멕시코인의 입장에서 크리스티안 씨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이게 참 신기했어. 왜냐면 저는 멕시코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게 됐던 그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한국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딱 살펴봤죠. 제일 먼저 느꼈던 게 여유가 너무 없다. 멕시코 사람들 이제 사는 방식은 그때 이제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여유가 많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노빠사나다잖아요. 노빠사나 아무 일 없어. 괜찮아. 내일 하면 돼. 이런 마음의 여유랄까 그런 게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행복으로 해석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굉장히 빨리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속도를 이제 멈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익숙해져서 빨리빨리 계속 성장하고 빨리빨리 계속 하고, 주변을 보면 한국은 뭐 2020년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뭐 2030년, 2040년 살고 있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 동안 한국에 있다가 멕시코 돌아갔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변한 게 없었는데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멕시코는 이제 마음 그 여유가 많다 보니까 더 발전에 또 한계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이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행복을 잊어버린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이 이런 발전을 이뤄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행복 보고서처럼 행복을 지표하기는 사실 너무 어렵긴 하죠.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함께 행복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행복 보고서는 6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건강 기대 수명,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반용, 그리고 부정부패 이렇게 6가지예요. 근데 특히 이 6가지 요소들 중에서 멕시코는 이제 사회적 지원이랑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에서 정말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네. 첫 번째는 사회적 지원입니다. 네. 이게 뭔 뜻이냐면 사실 말이 어렵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나 이웃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티안 씨가 생각을 하기에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멕시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궁금해요. 멕시코는 우리 가족끼리 도와주는 그런 문화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 거의 온 가족이 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행동을 주로 많이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였을 때 우리 가족은 좀 경제 어떤 좀 힘듦 있었는데 우리 친척들 대부분 다 우리 가족에게 일단 돈 줄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태도를 보여줬는데 언제 갚아주냐, 언제 갚아줄 거야, 뭐 계약서를 써 이런 태도는 하나도 없었고 믿음, 일단 믿어주고 도와주고 해결되면 그때는 자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어떻게 이제 이걸 정리할 건지에 대한 그런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멕시코에서는 뭐 물론 돈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플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만약에 가족에 돈 변호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변호사 모든 가족 멤버들에게 그냥 공짜로 이렇게 뭐 해줄 때도 있고 뭐 그런 경험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되게 놀랐던 게 한국 나이 또래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 친구들이나 뭐 연인 이런 사회적 관계들이 1순위가 되는 때도 꽤 있었는데 멕시코에 교환학생 갔을 때 친구들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무조건 가족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특히 그 크리스마스 때 같은 그런 명절들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애인이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많은데 근데 멕시코는 무조건 정말 큰 가족 그렇죠. 명절이더라고요. 멕시코 명절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면 그 우리는 추석 같은 건 없잖아요. 우리 뭐 독립기념날 있지. 근데 추석 같은 건 아무 없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건 우리한테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빙계로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가족 분위기로 지내는 그런 명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구가 크리스마스 때 초대를 해줬는데 저는 그냥 가면 친구 어머님, 아버님만 있을 줄 알았는데 가니까 친구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카, 외삼촌, 외숙모 다 있더라고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큰 경험이었습니다. 가능하구나. 한국에서 그냥 커플들끼리 이렇게 지내는 시간인데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크리스마스 하는데 외로웠어요. 이게 어떻게 가족도 없고 그 여자친구도 없고 이게 무슨 일이 이게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몰랐었어요. 네.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뭐 좀 익숙해졌어요. 집에서 안 나가요.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특히나 한국과 멕시코의 가족 문화도 또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멕시코가 이렇게 대가족 문화인 반면 한국은 핵가족. 네 맞아요. 네. 사회통합 프로그램 들었는데 영주권 따기 위해서 그런 걸 배웠었거든요. 옛날에 대가족이었다가 핵가족이 되고 맞아요. 형태가 바뀌었죠. 맞아요. 네. 멕시코 사람들에게 가족의 의미와 한국 사람들에게 가족의 의미가 다르거나 혹시 그런 점을 느낀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멕시코 사람에게 가족이라는 게 1순위, 제일 첫 번째 있는 거고 네. 한국 사람들은 사는 방식 때문인 건지 좀 약간 일이 좀 1순위처럼 느끼거든요. 그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이 1등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때는 우리 가족 챙겨주게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멕시코에서는 일은 없어도 그래도 가족이 있어. 가족이라도 있어. 가족을 먼저고 그때 일을 생기면은 그때 이제 가족을 잠깐 이제 떠났는데 그래도 가족은 항상 가족에게 항상 돌아와요. 약간 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요소로 넘어가